안녕하십니까. 박사 2학기 박효순입니다. 제가 이번에 영어 논문으로 발표할 주제는 Clinical Step as Mentors in Pre-Registration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Student Perception of the Mentor's Role and Responsibility입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그 멘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기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홍콩에 있는 대학에서 그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에 대한 기대와 역할에 대한 연구 논문입니다. 지난 멘토십은 지난 20년 동안 임상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립보건서비스 프로젝트 2000의 이행과 더불어 병동 간호사가 교육을 통해서 임상 관리자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학생에서 전문가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또 다른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멘토와 학생의 관계는 교육기관에서 임상 현장에 배치된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멘토로서 할당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학습의 촉진과 전문가의 역할 습득을 위한 준비를 도와주는 역할이 강조가 되었죠. 멘토링이 성공적인 전문가 준비의 핵심 개념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학사 프로그램에서는 임상 현장에 배치된 간호 학부생들을 임상 현장의 간호사들이 아닌 학교의 전임 직원들에 의해서 임상 교사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간호 학부생들에게 대학의 전임 직원보다는 임상에서 멘토를 모집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겠다라는 학교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간호사는 학기 중에 배치된 병동의 학생들을 멘토링하고 지도하고 임상적 감독을 하는 멘토로 채용되어서 멘토십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논문의 목적은 간호 학생들의 멘토로서 임상 간호사를 개발하는 과정은 멘토 역할과 책임을 탐구하는 부분과 멘토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무엇인가가 중요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홍콩에서 임상 간호사의 멘토로서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탐구하는 보고서입니다. 문헌고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헌고찰은 멘토의 경험은 학습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학계의 고등교육기관의 임상관리자들은 학생들의 이론적 지식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수년된 간호사와 학생과의 1대1 관계는 임상 지식, 기술 및 판단력에 도움을 주며 멘토는 간호 학생들의 사회와 직장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며 임상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촉진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퍼거슨은 멘토가 학생에게 학생 성과 평가자, 학생 옹호자, 롤 모델 및 카운슬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국의 The English Nation 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멘토를 정의하였습니다.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첫 번째 단계의 실무자이며 촉진 가이드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태도를 습득하도록 지원해주고 도움을 주며 친구적 역할을 하고 안내와 학생들에게 충고와 조언하기를 멘토의 역할로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할들은 영국에 적용되나 홍콩 사경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은 다른 관점에서 멘토링의 개념을 연구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감독하는지에 따라서 모건 에거 크녹스는 1987년도에 최고 및 최악의 임상 환경에서의 교사 감독 간의 임상의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는 그리스 간호 학생 및 임상 교사 그룹으로 반복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 두 연구는 모두 좋은 역할을 모델이자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임상
조사의 특성 중 최고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멘토의 여러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1986년 하거트가 조직의 틀에서 대인관계 측면의 중요성과 구조적 역할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하였으며 1984년 달링은 성공적인 멘토링 관계를 위한 요구사항, 길고 강력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데이비스와 브라함은 1989년 브레크는 멘토식 계획 및 이행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연구를 하였으며 우드로우는 멘토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만들고 폭넓은 관점으로서의 멘토십을 인식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1996년 슈파우즈는 학생과 멘토의 관계를 분석한 후에 학생 중심 학습 모델 개발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연구에서도 학생의 인식으로부터 멘토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는 연구는 없었으며 게다가 학생들의 관점에서 멘토의 잠재적인 문화적 차원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구도 없었습니다. 중국 문화가 지배적인 홍콩에서 멘토링 역할 조사에 대한 여사를 제안으로 EMB 정의는 멘토 역할에 대한 학생의 기대를 탐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보조, 친구, 안내, 조언, 상담의 책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추구해 보았습니다. 방법론은 연구 설계는 멘토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찾는 초기 단계의 질적 설계를 사용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여러 단계 중의 한 부분입니다. 참여하는 연구 대상자는 새로운 멘토링 계획에 따른 간호 학부생이었으며 간호 학부 프로그램에 2학년 12명, 3학년 10명으로 한 22명이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1996년부터 1997년도에 첫 학기 말 새로운 4개월간의 멘토링 경험에 4년제 학제의 2, 3학년 학생들을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모집하였습니다. 인터뷰 그룹은 샘플의 약 40%를 선정하였으며 샘플 크기는 프로젝트 팀에서 학생들의 멘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경험과 성찰을 제공하기에 충분히 대표성이 있었고 또한 증시의 질적 연구를 관리 가능한 샘플 크기였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학생들은 비공식적으로 인터뷰에 초대되었으며 연구팀은 이전에서 연구할 수 없었던 유용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학생들의 멘토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대해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EMB에 의해 개발된 정의를 따라 반구조화된 인터뷰 따랐으며 반구조화된 인터뷰 사용은 참여자들이 인터뷰 과정 내내 필요할 때마다 문제에 대해 동시에 허용된 공간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면접관들은 개별 학생의 인식과 경험을 탐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각각의 인터뷰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녹음되었으며 보충하기 위해 인터뷰 노트도 작성하였습니다. 윤리적 고려 윤리적 고려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연구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였고 참여의 자발성과 연구 참여의 거부 또는 철회는 시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학과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전 동의를 얻어 인터뷰 전에 동의서를 서명하였고 또한 오디오 녹음에 대한 동의도 받았으며 이름은 참가자의 비밀 유지 콘텐츠 분석을 위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디오 테이프와 같은 참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였으며 서면 자료들은 보고서 완료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 처리와 보고서의 익명성과 기밀 유지는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반구조화된 녹화 인터뷰는 중국어로
중국어로 구두로 쓰여졌으며 예상되는 멘토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행동 묘사는 추가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되고 글로 옮김으로써 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EMB에서 제안한 멘토 역할의 5개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며 차이점과 유사점을 서로 비교하였습니다. 같은 주제의 진술은 하나의 진술에 포함되었으며 부정적 진술은 예상되는 멘토 행동 목록에 긍정적인 인상을 전달하는 연속적 멘토 양성 워크숍을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주제의 긍정적인 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인터랙터의 신뢰성은 연구팀의 적어도 2명의 연구자에 의해 측정되며 각 진술문은 중요한 진술을 찾아내고 멘토의 행동에 대한 기대, 학생들의 인식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적절성을 고려하여 진술서는 검증을 위해 원본 사본과 비교하여 검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멘토 활동 목록은 진술되었으며 이 목록은 이후 단계에서 사용하기 위해 영어로 번역되었고 역번역은 원래 의미를 보정하기 위해 중국어 버전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학생들은 멘토의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견, 멘토들이 하지 말았어야 하는 대한 의식을 먼저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것을 언급한다. 요약 목록에서는 나는 진술문에 대해서 그 요약 목록에서는 나의 멘토는 항상 나의 이름을 부른다에 포함시켰습니다.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멘토에 더 의존한다라는 점에는 주목하였으며 이 예를 들어서 멘토에 대한 학생의 의존성을 보여주는 진술은 나의 멘토는 적절한 직무 활동을 통해 임상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줍니다. 나의 멘토는 나의 능력 수준을 고려하여 업무를 배정합니다. 나의 멘토는 임상 환경에서 나의 직업적 안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그 목록에 넣었습니다. 3학년 학생은 자신의 학습 목표와 기회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학생들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멘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는 지역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학생들의 학습 설계에 책임지는 교육을 권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멘토의 역할 중에 assisting role입니다. 보조자의 역할이죠. 그 1번은 나의 멘토는 항상 나를 위한 학습 기회를 조직합니다. 2번 나의 멘토는 임상 현장에 적응하도록 도와줍니다. 3번 나의 멘토는 적절한 직무 할당을 통해 임상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줍니다. 4번 나의 멘토는 전신 운동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줍니다. 5번 멘토로서의 학자와의 상호작용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6번 나의 멘토는 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을 알려줍니다. 7번 멘토는 나의 능력 수준을 고려하여 업무를 배정합니다. 8번 나의 멘토는 환자와 나의 의사소통을 요구하게 합니다. 9번 나의 멘토는 내가 탁월한 높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10번 나의 멘토는 환자를 돌보는 태도에서 나에게 롤모델이 됩니다. 라는 총 10개의 항목에서 어시스트 롤을 인터뷰를 통해서 꺼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보조자의 역할이 멘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인지하였습니다. 멘토의 보조 역할은 학습 기회를 조직하고 임상 학습에서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에 따르면 임상 현장의 멘토가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교직원보다 우수하다고 하였으며 멘토가 이론과 실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임상 실무와 환자에게 간호 및 관리를 제공하는 멘토의 시각화를 통해 학생들은 이론을 실제로보다는 확실하고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몇몇의 멘토들은
학습 목표 또는 수준에 적합한 간호물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일부 멘토는 각기 다른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학습 목표를 알지 못했다고 여겼으며, 둘째는 일부 학생들은 임상 현장에 익숙하지 않아서 업무와 일상의 특성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여서 직무 할당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주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일반 병동의 정책이 신생아 단위와 같은 특수 영역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시스트 롤은 영국의 프로젝트 2000 과정의 커먼 펀데이션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간호 학생들은 일부 멘토가 기본적인 간호에만 참여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임상 실습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멘토와 학생 사이에서 열린 의사소통을 요구하며, 동시에 대학은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컬벤절 앤드 호롭스키가 제안한 임상 지도는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멘토와 학생들이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임상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이딩 롤입니다. 지도하는 역할이죠. 번호는 조금 다르지만 번호는 조금 다릅니다. 토탈 8개 정도의 항목이 있고요. 첫 번째 항목은 나의 멘토는 저에게 정서적 격려를 제공합니다. 나의 멘토는 제가 직업 관심사를 검토하도록 도와줍니다. 나의 멘토는 나의 실무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멘토와 나 사이에 상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멘토는 자신의 경험을 나와 공유합니다. 나의 멘토와 함께 학습 경험을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다. 나의 멘토는 학습 요구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표현합니다. 나의 멘토는 경력에 대한 장기 계획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드바이스 롤입니다. 나의 멘토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 전문가적인 이미지, 목표 또는 비전을 전달합니다. 나의 멘토는 환자 치료의 전체론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나의 멘토는 실무 기술과 관련된 특정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나의 수행을 보완합니다. 나의 멘토는 필요할 때마다 힌트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멘토가 미래의 간호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안내받습니다. 나의 멘토는 실무의 이론을 실천하도록 도와줍니다. 좋은 자의 역할이죠. 앞에서 말한 가이드 앤 좋은 자의 역할은 5가지 역할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로 학생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은 지도 역할과 좋은 역할을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 간호사로서의 내 미래 역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된다라고 멘토의 행동을 모사하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조언을 할 때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행동이라고 인식했으며, 자신감과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지 경험에 대한 굴욕을 느끼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멘토가 조언 활동으로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의 자극이 부족한 이유는 멘토가 업무 지향적이며 병동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너무 바빴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멘토가 교육을 받지 않았고 학생 시절에도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도록 장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의 훈련은 견습생 중심으로 임상 현장은 견습생 중심적이었고,
임상 현장은 업무 중심적이고 질문을 하거나 간행에 도전하거나 교육받지 않았으며 대학 학부생들이 질문을 시작하면서부터 멘토들은 좌절하고 위협을 느꼈으며 멘토와 멘티 관계가 좀 더 긴장되어서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시켰습니다. 알킨스와 윌리엄스가 실시한 소규모 연구에서 임상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멘토를 공식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비프렌딩 롤입니다. 친구로서의 역할입니다. 나의 멘토는 임상 현장 팀과 직원에게 나를 소개합니다. 나의 멘토가 나를 임상 현장을 안내합니다. 나의 멘토는 임상 현장에 대한 소속감을 키우도록 도와줍니다. 나의 멘토는 항상 내 이름으로 나를 부릅니다. 나의 멘토는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멘토는 가르칠 강한 동기가 있습니다. 나의 멘토는 임상 현장에서 나의 직업적 안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멘토는 내가 하는 일을 신뢰합니다. 나의 멘토는 감독하는 동안 나에게 너무 많은 압력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멘토로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비프렌딩 롤을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멘토가 친절하고 따뜻한 성격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병동의 팀원이 되기 위해 준비했으나 병동에 대한 소속감을 준비하고 병동에 대한 소속감을 키우려 노력했지만 멘토나 병동팀에서는 손님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은 자신이 외부인이라고 느끼고 분리돼 별개의 그룹으로 분류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어떤 대학의 학생들로 불려지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고 교감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개발하고 강화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멘토가 새로운 학생들을 짧은 시간 내에 팀 구성원으로 인정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허나 멘토가 매우 개방적이고 지지적이며 병동에서의 임상 감독과는 별도로 다양한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같이 마시거나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등의 노력은 하였습니다. 개방적이고 따뜻하며 친절한 성격을 갖는 것이 멘토가 친구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확실한 자산이었습니다. 코츠바스키 등의 수행한 반복 연구에서도 보면 학생들을 위한 교직원의 최고와 최악 사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 모델이었습니다. 카운셀링 롤입니다. 나의 멘토는 임상 수행에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나의 멘토는 비판적 사고를 자극합니다. 나의 멘토는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도록 도와줍니다. 나의 멘토는 다음 수행의 실무를 개선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나의 멘토가 같은 업무에 수행하는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나의 멘토는 나의 실무 이유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나의 멘토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조건에 나의 수행과 관련된 실수를 즉시 바로잡아줍니다. 나의 멘토는 나의 수행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의 멘토가 나에게 참고 자료를 추천합니다. 가장 중요하지 않고 멘토들에 의해 가장 받아들여지지 않는 역할이 상담 역할이며 학생들은 특히 병동 환경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멘토의 상담은 정서적으로 까다로운 상황을 처리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상담 행동으로 간주되는 다른 행동은 학생들과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학습 요구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지원 및 지도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멘토-멘티 관계에서의 성공에 기여한 중요한 요소이며 교수 학습 과정을 촉진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언 및 상담 역할은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이며 적절하게 이행되어야 하는 필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멘토의 역할에 대한 학생들은 인식은 주로 도구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임상학습에 직접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 행동은 예를 들어 지도 및 지원과 관련된 행동은 중요한 것으로 받는 반면 임상 환경의 학습에 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환경을 처음 접하는 동안 모든 학생들은 병동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되면서 되는 친구 역할이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고등교육기관의 간호부서는 학생들이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서 임상간호사를 모집하여 학생을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간호 학생을 위한 임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멘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를 탐구하고 이를 멘토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토 역할은 EMB에서 언급한 5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지원, 친구, 안내, 조언, 상담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기대하는 행동의 종류는 학생마다 달랐습니다. 강의의 성공을 기대하기 전에 교직원과 멘토는 개방된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기대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며 반대로 학생들은 그 멘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해석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